괄호를 좀 줄여 넣어. 내가 여기에 수 또는 문자를 하나 나열하는 거야. 혹은 배열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해. 별건 아닌 거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거 우리가 행렬이라 하겠대. 그냥 정의가 그래.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대문자 A라는 행렬이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 직사각형 모양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직사각형 모양은 항상 괄호를 친 직사각형 모양이야. 요렇게 무슨 얘기 되겠지? 그런 게. 그럼 내가 이럴 수도 있잖아. 1, 2, 3 이럴 수 있잖아. 이런 것도 나는 행렬일 수 있는 거야. 그럼 또 나름대로 이럴 수 있지. A라는 행렬을 뾰로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내가 1, 2, 3을 썼어.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렬이. 괜찮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렬이라고 칭해. 근데 이게 너네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을 좀 받아야 되냐면 행렬과 우리가 처음에 집합을 공부했을 때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 집합 공부할 때랑 느낌. 맨 처음에 집합을 공부할 때하고 생각해봐. 집합에서의 더하기는 우리가 수의 더하기라는 느낌이 좀 다르지. 집합에서의 곱하기라는 거는 뭐 존재하진 않지만 집합에 곱하기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교집합이라든가 합집합이라든가 뭔가 차집합, 빼기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숫자의 더하기 빼기라는 느낌이 살짝 다르지. 그런 것처럼 행렬 세계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얘네들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좀 갖고 있고 행렬 처음에 공부할 때 좀 낯선데 뭐 문제 풀고 연습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처럼 행렬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더하기라든가 빼기라든가 곱하기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을 좀 깬 상태에서 얘를 좀 바라봐야 돼.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집합인 거야. 원소를 1, 2, 3, 4 갖고 있는. 그러나 행렬과 집합의 차이는 뭐냐면 집합은 1, 2, 3을 쓰는 2, 3, 1을 쓰는 상관이 없죠. 그냥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근데 행렬은 각 위치라는 것이 존재하겠다. 이 차이가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거야. 약간 그런 마인드로 행렬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러면 행렬이 이런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각 위치마다 의미가 좀 있나 봐. 행렬은 의미가 좀 있나 봐.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놈을 우리가 제 1행이라고 부르겠대. 1행.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숫자들을 제 2행에 있는 숫자라고 부르시겠대. 그럼 나한테 1행을 구하세요라고. 1행은 누가 있는 거야? 1, 2가 있는 거야. 2행은 3, 4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때 여기 앞줄에 있는 요 놈을 우리가 1열이라고 하겠대. 또 두 번째 줄을 우리가 2열이라고 하겠대. 괜찮지? 그래서 행렬이라는 것은 각각의 원소들이 위치하는 바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좀 붙여줄 거야. 괜찮지? 그럼 여기 맨 앞에 있었던 너는 어떤 성분이 되는 거냐면 제 1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거야. 까지 괜찮아? 얘는 뭐겠어? 1행의 2열의 성분이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는 건 2행의 1열에 있는 성분. 얘는 2행의 2열에 있는 성분이라 부르겠대. 괜찮고? 그럼 여기 있는 1, 2, 3, 4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성분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의미가 있다고 행렬은? 그 위치가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기도 하겠대. 자, 이렇게 좀 쓰겠대. 잘 봐. 여기 있었던 1, 2, 3, 4라는 것이 1행 1열에 있는 원소라고 쓰기도 한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원소는 뭐라고 쓰겠어? A라는 행렬에 1행에 2열에 있었던 원소라고 쓰겠대. 뭐 이런 거에 의미는 약간 약속적인 거지. 여기는 어때? 2행에 1열. 여기는 2행에 2열. 이게 쓰겠대. 그럼 우리가 이제 약간 약속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소문자 A의 아래 첨자로 문자를 두 개 나열의 숫자를 쓸 때 여기 앞에 있는 게 뭘 뜻해? 행을 뜻하는 거야. 뒤에 있는 게 뭘 뜻해? 열을 뜻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면 아, 2행에 2열에 있는 숫자구나. 문자구나. 얘는 1행에 2열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겠대. 까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그냥 찐으로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렬을 이렇게 쓰기도 해. A라는 행렬은요. AI를 원소로 갖는데요. 성분으로 갖는데요. 이때 I가 1 또는 2고요. J가 1 또는 2다 라고 쓰기도 해. 얘랑 같은 표현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A라는 행렬에 성분으로 구성될 건데 1행 1열에 있는 성분 A11. 오케이? 얘는 1행 2열일 수도 있고 2행 1열, 2행 2열도 가능하고. 즉 얘랑 같은 표현. 괜찮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으면 뭐도 있었지?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이 있었던 것처럼 행렬을 표현하는 것이 실제 이렇게 어떤
이 사각형의 모양의 숫자들이나 문자를 써주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어떤 기호나 수식을 이용하여 행렬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뭐 그러니까 괜찮지, 그지? 이렇게 나와. 괜찮아? 되겠지, 그지? 그럼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요 A라는 행렬이요 A, I, J를 따라가는데요. 얘가요 I, J-1 이와 같은 식을 따라가서 성분이 결정돼요. 그럼 해볼게. 조건은 요거라고 똑같이 써볼게. I는요 1, 2고요 J는요 1하고 2가 있어요. 그럼 제가 A라는 행렬을 완성해보자. 1행 1열은 얼마야? 1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럼 1행 2열은 얼마야? 이거죠 이게. 서로 그 다음 2행 1열은 얼마고? 2고 서로 그 다음 2행 2열은 얼마고? 4 이렇게 하겠다. 넌 A라는 행렬은 저와 같이 구성되는구나 라는 걸 이와 같이 식으로 주기도 한다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저기 안에 들어가는 식이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가 부등식하고 방정식이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여기가 충분히 부등식이나 방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식들을 어떤 3차식을 준 다음에 I, J에 따라 실근의 개수를 A, I로 할 때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제 실근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성분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럼 결국엔 또 뭘 풀 줄 알아야 돼? 고차 방식을 풀 줄 알아야 돼. 이런 포인트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행렬을 막 그렇게 심각하게 내기는 좀 어렵거든. 아직 처음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찐으로 행렬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 잘 되는가도 물어볼 수 있겠죠. 되겠죠? 자, 두 번째. 행렬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뭐가 중요하다? 각 위치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다. 몇 행, 몇 열의 숫자냐 이런 의미가 있고. 자, 두 번째. 책은 어딜 보시면 되냐? 프로파일링을 보시면 돼요. 프로파일링을 106페이지 보시면 돼요. 106페이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렬에는 각 고유한 크기라고 하는 거 존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얘는 몇 열의 행렬이죠? 얘는? 2행. 그렇죠. 2행 2열이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 2 바이 2 행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괜찮? 됐죠? 이런 걸 이 행렬의 크기라고 함. 괜찮지? 그럼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이런 행렬이 있죠. 1, 2, 3. 그럼 얘는 몇 열의 숫자야? 몇 행? 행이 몇 개 있어? 3행, 몇 열? 1열. 그리 너는 3 곱하기 1 행렬이라고 부르겠대. 나쁘지 않지? 행렬이라면 또 뭐가 있다? 크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괜찮지? 그럼 또 이런 건 어때? A라는 행렬이 1, 2, 3 이렇게 쓰면 얘는 행이 몇 개 있어? 1행 몇 열? 3열. 괜찮아? 그럼 너는 1행 3열. 그래서 1 곱하기 3행렬 되는 거 같지? 행렬이라는 건 이와 같은 크기가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 얘들아. 여기서 A라는 행렬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갖고 있으면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뭐한 상태야? 동일한 상태지.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행렬을 무슨 행렬이라고 불러?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라고 부르기도 해? 기억나?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해. 사이즈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것은 2차 정이죠. 정사각형. 뭐하다는 거야? 가로 세로 사이즈가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해. 까지 괜찮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자, 두 번째. 행렬의 사이즈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데, 이번에 내가 두 행렬의 연산을 좀 해보려고 해. 우리가 집합에서도 두 행렬에 뭐 하면 합집합, 뭐 교집합 이런 거 하잖아. 집합의 연산 이러면서. 그럼 여기서도 행렬에 뭐가 있냐면 연산이라는 것이 있나 봐. 됐지? 가볼게. 그럼 첫 번째. 덧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의 주제는 두 행렬을 뺄 건가 봐.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렬의 실수배라는 파트가 있나 봐. 근데 별건 아니야. 야, 두 행렬을 더 할 거야. 그럼 너네도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여기 행렬이랑 여기 행렬이랑 더하면 더할 수 있겠니 없겠니? 더할 수 없지. 왜? 얘는 1행 1열에 있는 원소가 있고, 얘는 2행 1열에 있는 원소가 있고, 얘는 3행 1열의 원소인데 얘는 어때? 1행 1열이고 얘는 1행 2열이고 얘는
1의 3열이니까 각각의 원소들이 갖는 그 고유함이 다르잖아. 형태도 다르고. 그럼 더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행렬의 덧셈이라는 건 언제 정의가 되냐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뭐가 크기가 같을 때, 오케이? 크기가 같을 때 우리가 두 행렬을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 그럼 뺄 때도 어떻게 써? 여전히 크기가 같을 때 뺄 수 있겠지. 그러니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언제 정의가 된다? 두 행렬의 뭐가 같을 때? 크기가 같을 때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 정의되더라 이거야. 그럼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 정의가 안 되는 순간 언제야? 사이즈가 다르면 안 돼. 괜찮아? 당연하겠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이 실수배라고 하는 것이 있나 봐, 행렬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합에서 치면은 집합은 실수배 같은 게 없죠. 2A 집합이 없잖아. 집합에 2배 하면 원소가 2배 되고 이런 게 없지. 행렬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럼 행렬 세계에서의 실수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그냥 집중만 해보세요. 졸지 마시고. 자, A라는 행렬에 내가 2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A라는 성분들이 다 뭐가 된다?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아니죠?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얘도 이렇게 2배, 얘도 이렇게 2배. 그치?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럼 결국 이런 얘기가 성립하지 않을까? 이 성분들이 만약에 뭘 갖고 있다면 공통 값을 갖고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밖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이 성분들이 어떤 공통적인 값이 있다면 앞으로 끄집어내서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앞에다 숫자로 상수로서 얘를 써놔도 괜찮다는 거야. 행렬은 이런 의미가 있대. 그럼 내가 만약에 A라는 행렬에 3배를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1, 2, 3, 5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내가 A라는 행렬에 3배를 하면 널 3배 하겠다는 의미는 각각의 원소가 몇 배 되는 거야? 그냥 3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3들이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묶일 수도 있다는 나는 그런 의미로 갖겠다. 까지 괜찮고 그지? 자, 여기까지가 행렬의 아주 센 기초 중의 기초야. 어떤 두 행렬이라면 정리 한번 해볼게. 행렬이라는 것은 뭐다? 각 위치마다 의미가 있으며 여기를 행이라고 읽고 여기를 열이라고 읽겠고 그 위치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에 몇 행 몇 열이냐 즉 그 행렬에 뭐가 존재한다? 크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써 있으면 3 곱하기 1행렬 얘는 1 곱하기 3행렬 이와 같은 크기가 존재하고 특히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똑같은 행렬을 우리가 n차 정사각 행렬이라 하는데 2 곱하기 1로 똑같으면 2차 정사각 행렬 3/3으로 똑같으면 3차 정사각 행렬이라 부르겠대. 까지 괜찮지? 이건 정이야. 근데 이제 행렬의 연산이라는 걸 좀 해볼 건데 두 행렬을 더하거나 빼는 건 언제 가능하냐? 언제? 두 행렬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대. 까지 괜찮지? 행렬의 사이즈가 다르면 더하거나 빼지 못한대. 그 다음 세 번째로 행렬의 어떤 실수배, 즉 2배를 한다든가 2분의 1배를 한다든가 마이너스 1배를 한다든가 내가 나름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해볼 수 있잖아. 그잖아. 그런 것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가능하더라 이거야. 별로 어렵지 않게. 까지 괜찮아? 그럼 나중에 내가 여기다 숫자 0을 곱할 수도 있겠지. 그잖아. 때로는 실수배 중에서 숫자 0을 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행렬에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내가 실수 0을 딱 곱할 수 있나 봐. 그럴 수 있냐 없냐? 있잖아. 내가 저기다 실수배를 설명할 때 0이 아닌 실수를 곱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잖아. 그럼 0을 곱할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0을 곱하게 되면 당연히 원소들이 다 뭐가 돼? 0, 0, 0, 0이 되겠지? 됐지? 그럼 여기 행렬도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오케이? 이런 행렬을 우리가 무슨 행렬이라고 불러? 0행렬이라고 부르겠대. 그치? 근데 얘들아 오해하지 마. 0행렬이라고 하는 거의 형태가 사이즈가 정해진 건 아니야. 0행렬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원소가 0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0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0행렬이야. 또는 이런 것도 0행렬이야. 사이즈가 정해지진 않아. 이런 것도 나는 0행렬이야. 오케이? 그냥 모든 원소가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걸 우리가 0행렬이라 불러. 그러니까 괜찮지? 자, 봐. 그럼 행렬에 이제 덧셈 뺄셈 했으니까 뭐 하겠어? 곱셈 가르치겠지, 곱셈. 괜찮아? 곱셈 가볼게, 곱셈. 자, 행렬의 곱셈이라는 걸 좀 해볼게. 이게 이제 가장 메인인데요. 이 앞에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그치? 행렬 두 행렬을 곱해볼게.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곱하기 B라는 행렬을 곱해서
새로운 어떤 C라는 행렬이 나올 거야. 그치? 자, 가볼게. 자, 아까 내가 두 행렬을 더하거나 뺄 때는 그냥 뭐만 같은데, 크기만 같으면 돼. 그치? 그게 얘네들을 연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어. 괜찮은 거 맞지? 얘네들을 연산하려면, 즉, 두 행렬을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건 얘네들의 사이즈가 같은가 다른가 이것만 봤으면 됐다고. 그럼 이번엔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복잡해. 그 복잡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긴 할 건데 오늘 아마 다 설명 못하고,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언제 연산이 가능할 건가. 그치? 가볼게. 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하면 새로운 C라는 행렬이 등장할 텐데, A라는 행렬의 사이즈가 A 곱하기 B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B라는 행렬의 사이즈가 C 곱하기 D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면 언제 행렬의 곱이 연산이 되냐? 앞에 있는 행렬의 열 사이즈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 사이즈가 뭐 할 때야? 동일할 때 연산이 되며, 결론은 어떤 사이즈의 행렬이 나온다?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에 의해서 그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 요게 결론이야. 다시, 앞에 있는 행의 열 사이즈와 뒤에 있는 행열의 행 사이즈가 동일하며 그때 우리가 연산이 되면 결론이 뭐다? 결과는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것의 열에 의한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 이게 행렬의 정의야. 괜찮지? 그럼 가볼게. 그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해봐. 짜잔. 1, 2, 3, 4 4, 5, 6, 7.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행렬. 괜찮?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행렬. 그럼 연산 돼야 안 돼? 되죠. 얘네들이 같으니까. 그치? 그럼 결론이 뭐가 나와? 앞에 거 있는 행 사이즈랑 뒤에 거 있는 열 사이즈가 결정해서 2 곱하기 2행렬이 나올 거라는 거야. 쓱쓱쓱쓱. 괜찮아? 됐지? 또 해볼게. 행렬이 되고 안 되고를 일단 먼저 생각하시고 결론이 뭔지를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1, 2, 스르르 이렇게 있어요. 얘는 3, 4. 이거 연산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2행렬이지.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행렬이지. 그럼 얘랑 얘랑 어때? 같잖아. 앞에 거 있는 열과 뒤에 거 있는 행이 뭐야? 같잖아. 그럼 연산이 되고 결론이 뭐가 나와? 1행 1열이 나오겠네. 근데 내가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앞에 거의 행과 뒤에 거의 열에 의해서 결론이 결정지어 1 곱하기 1행렬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 거야. 괜찮지? 이런 거야. 그럼 또 해볼게.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1행렬. 몇 곱하기 몇 행렬? 1행 2열. 되는 거 맞냐 얘들아? 그럼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지. 연산 가능하네. 결론이 뭐가 나와? 2 곱하기 2행렬이 남지. 오케이? 된 거 맞지? 자, 봐봐. 그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2행렬이 남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행렬로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너네가 예측하는 거랑 느낌이 다를 수 있다고. 실제로 이 얄쌍한 것들이 곱해지면 뚱뚱한 사이즈의 것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알겠죠? 항상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돼. 자, 그럼 잘 봐. 저기서 좀 멈추려고 가보자. 자, 내가 여기 앞에 있는 A라는 행렬 이거를 A1, 1이라 쓰겠대. 그럼 여기 뭐라고 쓰냐? 성분 A에 2행 1열 이렇게 쓰겠지. 괜찮아? 여기는 B의 행렬 써볼게. 여기는 뭐야? B의 1, 1 그치? B라는 행렬에 1, 2라고 쓰겠지. 괜찮아? 그럼 여기는 새로운 행렬 C란 말이야. 잘 들어. 새로운 행렬 C인데 사이즈가 얼마야? 2/2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C11, C12, C21, C22 이렇게 되겠대. 됐지? 근데 봐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행렬의 곱하기라는 것은 앞에 거의 행과 뒤에 거의 열의 결론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C라는 행렬이 어떻게 결론 잡아진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C의 1, 1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앞에 거의 행과 뒤에 거의 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그럼 C11이라는 것은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에 의해서 결론 지어지는 수 또는 원소라는 거야. 문자. 되는 거 맞?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의미를 다시 읽어봐.
C11이 무슨 말이야? 이 곱하기 연산을 내가 뭐라 그랬어? 앞에 거의 행과 뒤에 거의 열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C11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앞에 거에 1행의 원소와 뒤에 거에 1열의 원소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 너는 뭐가 되겠어? 1, 2 곱하기 2이 곱해진 거야. 괜찮아? 얘는 무슨 의미를 가져? 앞에 거에 1 행과 뒤에 거에 1 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케이? 그럼 뭐가 되겠어? A의 1, 1과 B의 1, 2가 곱해진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뭐야? 앞에 거에 2 행과 뒤에 거에 1 열에 곱해진 너 곱하기 너가 된 이런 뜻이지. 그러니 너는 A의 2, 1 곱하기 B의 1, 1 됐음? 얘는 뭐겠어? 앞에 거에 2 행과 뒤에 거에 2 열에 의해서 그지? 그럼 얘는 뭐겠어? A의 2, 1 곱하기 B의 1, 2 이렇게 된 거라고. 됐음?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 해봐. 해보자. 자 봐봐 잘 들어봐. 자,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 저런 의미를 가지니까 아 그러면 해볼까? 가볼게. 그럼 얘 의미를 해봐.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야. 그치?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야. 뭐 나와? 1바이 1행렬 나오지. 그럼 얘가 1바이 1행렬이니까 아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에 의해서 결정된 이런 뜻이니까 아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에 의해서 결정된 그 하나의 원소만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니랑 너랑 곱해진 3 더하기 너랑 곱해진 8 그 얼마 나온다? 11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괜찮아 맞지? 됐지? 정의가 그래? 그럼 자 이것도 해보자. 여기는 1, 2 3, 4 얘는 2 곱하기 1행렬 얘는 1 곱하기 2행렬 그럼 뭐 나와? 2 곱하기 2행렬 하지. 그럼 해보자. 2 곱하기 2바이야 땅땅땅땅 그럼 뭐야? 얘는 C11 얘는 C12 얘는 C21 얘는 C22 무슨 말이야? 1행 1열 얼마? 3 얘는 1행 2열에 의해서 4 얘는 2행 1열 6 이렇게 얘는 2행 2열 8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대. 됐음? 이게 곱하기의 연산이라는 거야. 까지 괜찮냐? 괜찮은 거 맞지?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자, 행렬이 이렇게 보죠. 가장 대표적인 행렬의 곱 0, 1, 2, 3 0, 1 이런 거 해도 돼. 쉽게. 자 이거 봐봐.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같은 숫자고 결론은 2 곱하기 2행렬이 나와. 그래서 2바 2행렬이 나올 거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해? 1행에 앞에 거에 1행 행에서 뒤에 거에 1열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는 1행 2열 그러니 1, 2, 3 이렇게. 됐지? 얘는 수루루 그럼 8. 그 다음은 쓱쓱 3, 4, 7 이렇게 하는 거래. 별거 아닌 거지, 그지? 다들 되는 거 같지, 그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행렬의 곱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행렬을 A 곱하기 B를 하기도 했는데 거꾸로 B 곱하기 A도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봐봐. 스르륵 얼마야? 3. 여기는 스르륵 곱해봐 얼마? 4. 여기는 스르륵 얼마? 5. 여기는 스르륵 88 4, 4, 8 됐음?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봐봐야 되더라. 행렬을 곱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이와 같이 어떤 정의에 의해서 충분히 행렬을 곱을 했어. 근데 얘가 A라는 행렬이고 얘가 B라는 행렬이야. 얘는 B라는 행렬이고 얘는 A라는 행렬이야. 같은 행렬을 어땠더니 A, B를 곱한 거랑 B를 곱한 게 서로 뭐하다야? 결론은 다르다지. 오케이? 그러면 행렬이라 하는 것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그치,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AB라는 행렬과 결론은 AB라는 행렬과 BA라는 행렬은 대부분은 다르다. 오케이? 같아지는 게 특이해지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괜찮지, 그지? 그래서 AB라는 행렬의 곱과 BA라는 행렬의 곱은 일반적으로 다르면 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성립하지 않아?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다른 것도 좀 해보자.
두 행렬의 곱에서 분배는 성립하냐 안 하냐? 네요. 분배 법칙은 성립하죠. 이렇게 곱하는 건 무리가 없죠. 분배는 성립해요. 근데 좀 이랬으면 좋겠어. 야, 행렬이 이렇게 곱해서 연산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냐면 A라는 행렬이 공통으로 존재하니까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걔네를 끄집어내서 뺄 수도 있는 것까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무슨 느낌이냐면 잘 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묶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어떤 행렬이 되겠냐? 점 더하기 동그라미로 구성이 되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내가 공통 행렬이 있다면 묶어낼 수 있다는 포인트. 내가 이걸 순서를 바꾼 건 아니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내가 A, B를 한 거랑 B를 한 게 다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뒤집은 건 아니니까 얘네들이 어떤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묶어내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은 거 맞지? 그럼 자,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던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A 합 B 혹은 A 차 B 더하기나 빼기 여기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더하기에 대해서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어떻게 있어요? 똑같겠지. 그럼 다를 거겠지, 그지? 우리가 A 합 B, 그러니까 즉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합한 거랑 B에서 A를 합한 거예요. 똑같은 거지. 불치상 없잖아. 근데 A 빼기 B를 한 거랑 B 빼기 A랑 어떻게 있어요? 다르겠지. 그렇잖아. A 행렬에서 B를 차한 거랑 B에서 A를 차한 건 다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성분끼리 빼는 거에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자, 봐봐. 여기까지가 아주 기초적인 행렬의 정의예요. 연산까지.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더 나가도록 해봅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연산을 연습할 줄 알아요.